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5월 31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0.61%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0.78% 상승했습니다. 둘 다 이제 오늘은 반등을 좀 해주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특히나 눈에 띄는 것은 코스피의 외국인 지수, 1조 정도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크게 들어왔습니다. 기관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는 5천억씩 매도를 했고요. 자, 오늘 이렇게 특이한 매도가 나왔던 이유는 오늘 이제 MSCI 리밸런싱이 편입이 되는 그 지정일이었죠. 그래서 그날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가 동시호가에 활발하게 좀 거래를 진행했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런 MSCI 관련해서 비율 조정이 있거나 편출이 되었던 그런 종목들도 굉장히 동시호가에 활발하게 그런 움직임이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었고요.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크게 매수 매도 없이 좀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오늘도 이제 반등을 좀 해주었고요. 61선 넘었습니다. 반등을 61선 위로 치고 나가주면서 단기간에 긍정적인 흐름으로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61선을 최근에 이제 넘어주었던 날이 며칠 없었습니다. 요때 이제 크게 한번 내리고부터는 거의 이제 61선을 넘지 못한 채로 코스피가 진행이 좀 되었는데, 특히 이제 윗꼬리를 달지 않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밀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괜찮은 움직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내일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휴장이기 때문에 하루는 지나고 목요일, 금요일 정도 어떻게 이 흐름을 이어가는지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V자로 더 밀어주는지 그런 것들도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제 글로벌 악재 중에 하나였던 그런 중국의 그런 제로 코로나, 그죠? 상하이 봉쇄가 풀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경제 활성화를 촉진시키는 또 그런 제도들을 또 펼치면서 조금 이제 긍정적인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시장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보았을 때는 확실히 이제 시장이 조금 안정화가 되고 있다라고 좀 느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빅스텝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제 물가가 최고치를 찍었다. 어느 정도 물가가 안정화가 되기 시작했다라고 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확실성들이 조금씩 하나씩 또 빠지기 시작한다면 당연히 이제 증시가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전처럼 계속해서 올라가는 분위기가 형성될지는 아직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더라도 이런 분위기는 형성되지는 않을 거고, 어느 정도 이제 하락분에 대해서 좀 반등을 해주는 그런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반등 시장 좀 기대를 하면서 지켜보고 있고요. 아직까지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는 해결되기는커녕 조금 긴장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숭이 두창 그 질병도, 새로운 질병도 크게 뭔가 유행을 한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해프닝 정도로 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추세인 것 같고, 아직까지 코로나는 조용합니다. 그래서 가을 정도까지는 되어봐야지 다시 한번 크게 유행을 하는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때까지는 그동안 증시를 억누르던 그런 불확실성들이 하나씩 좀 해결이 된다면 증시가 좀 반등을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투자자는 오늘 외국인 투자자 또 매수를 해주었고요. 지금 4일 연속 외국인 투자자가 강하게 매수를 해주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 MSCI 리밸런싱 때문에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가 단기간에 급하게 들어왔다면 아무래도 목요일부터 해가지고 다시 한번 외국인 투자자가 좀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수급이 예상이 되는데, 빠지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유입이 되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이고요. 코스닥 시장도 반등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 라인 겨우 지키면서 V자로 이제 반등을 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여기서 900선 거의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61선 위로는 아직 뻗지 못했지만 그래도 깊었던 하락폭에 대비해서 상승폭도 조금 어느 정도는 절반 정도는 지금 치고 나가줬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 주는지 그런 것들 체크하면서 계속 지켜보도록 하고요. 월봉은 아직까지는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마찬가지 투자자 수급이 어느 정도는 이제 들어오는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기관 투자자가 코스닥을 최근에 매수를 좀 해주었기 때문에 계속 기관 투자자 수급을 좀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증시가 어느 정도 네, 매도 물량이 먹고 네, 매수하는 방향으로 저렇게 큰 투자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긍정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분명히 이제 불확실성들이 하나씩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내성이 생길 거고 증시들이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저점 매수가 들어오면서 반등할 때는 올 수 있다. 근데 그 반등은 막 이전처럼 뭐 2, 30% 이렇게 크게 지수가 올라가기보다는 한 10% 정도 네,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을 것이다. 네, 그렇게 시장에서도 평가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기다리면서 우리도 한번 천천히 지켜보도록 하고요. 환율 같은 경우는 1241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크게 하락분에 대해서 바로 반등하지 않고 네, 좀 자리를 잡았고요. 1200 중반대로 지금 네, 하락세는 좀 멈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이제 급등을 하던 그런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증시에 대한 불확실성과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이제 해결이 되다 보니까 이런 환율 자체도 조금 안정화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환율이 좀 안정화가 되면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 증시도 안정화가 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수 선물은 오늘 이제 좀 하락을 하고 있네요. 유럽 증시, 미국 증시 한 1% 가까이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뭐 추후에 어떤 식으로 또 마무리를 하는지 또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뭐 워낙 이제 변동성이 좀 큰 시장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반등을 좀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채권 시장은 좀 반등을 했고요. 2.8%대. 그래서 확실히 이제 급등을 하는 그런 시기는 좀 끝났고요. 네, 지금 한 달 동안 좀 보았을 때는 그래도 밀어붙이기보다는 어느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국제금리 이 시장도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는 그런 시장이 나타났다. 그래서 이런 국채금리 시장에 대해서도 계속 주목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전처럼 3% 이상 또 치고 나가주면서 계속해서 높아진다면 또 시장에 부담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계속 주시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네, 증시 리뷰를 끝내고 네,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500원 올라서 2.47% 올랐고요. 2750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오늘은 네, 코스피 지수와 함께 똑같은 방향으로 계속 장 초반부터 말아 올리면서 진행이 좀 되었고요. 시간의 거래는 네, 어제보다는 조금 많은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유지를 하네요. 네, 크게 많진 않았습니다. 2750원으로 시간의 거래는 똑같이 마무리했고요. 오늘 근데 이제 동시호가에 굉장히 이제 활발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지금 매도 물량이 이제 86만 주가 쌓여있긴 한데 동시호가 거래량이 거의 400만 주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좀 거래가 되었고요. 오늘 거래원부터 먼저 보게 되면 상위 종목이 이제 상위가 이제 노모라, UBS, JP모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고 그다음 매도 상위는 JP모간, 모간서울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간서울과 JP모간 쪽에서 이렇게 좀 물량을 넘긴 듯한 뭔가 교환이 된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런 동시호가의 대량 거래가 이뤄졌던 그 이유는 MSCI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계속해서 JP모간이 매도를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좀 그렇게 자주 보였던 이유가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그런 MSCI 리밸런싱에 대한 비중 조절이 있었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전체적인 뭐 비중이 줄어들었을지 뭐 늘었을지는 사실 지금 이걸로 봐서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뭔가 외국인 투자자들 간에 뭔가 그런 또 이해관계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JP모간이 어느 정도 가격에 노무라 투자증권에 150만 주를 넘기겠다. 네, 그렇게 미리 계약이 되어 있었다면, 미리 약속이 되어 있었다면 이런 가격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아마 계속해서 주가를 좀 만들어 갔을 거고요. 최근에 그 지루한 횡보 흐름도 어쩌면 이런 MSCI 리밸런싱 때문에 좀 만들어졌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아무튼 간에 뭐 확실하진 않으니까 요 정도로 그냥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시호가에 400만 주가 거래가 되었고 뭐 1거래량이 900만 주가 터지면서 사실 최근에 비해서 거래량이 좀 많이 실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저는 이게 뭐 의미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승분도 그렇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외국인 투자자에 의해서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뭔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원자력 테마가 모두 거래량이 터지면서 좀 올라갔다라기보다는 어떤 이제 MSCI에 대한 단편적인 그런 이벤트 때문에 잠깐 올라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확실히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었다. 확실히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부터 시작해서 위로 밀어 올리겠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뭐 동시호가 400만 주를 제외한다면 사실 500만 주밖에 거래량이 되지 않기 때문에 크게 뭔가 임팩트 있는 거래량은 아니었다. 그래도 3일 연속 반등을 해주면서 또 27,000원 정도로 또 가격대를 올려주었고요. 네. 그래서 이 양봉을 계속해서 밀어주는지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다음 주에 계속 밀어주는지 아니면은 계속 요런 자리에서 좀 횡보를 하면서 진행을 하는지 이 양운 구름선을 지금 이제 잘 태워가지고 오랫동안 횡보를 좀 진행했는데 마무리를 어떻게 할지가 상당히 이제 궁금합니다. 네, 주목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지 라인은 계속해서 지지를 해주면서 네, 한번 이때는 고를 파면서 떨어뜨리긴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그 지지 라인 살리면서 양봉을 또 이렇게 뽑았고요. MSCI 때문이긴 했지만 이 양봉 살리면서 한번 추세 계속 밀어 주었으면 네, 굉장히 좋은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그죠? 이제는 N자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 만큼 좀 이제 좋은 양봉이 한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양훈구름선 좀 뚫고 나가는 그런 거래량 터지면서 이렇게 양봉이 하나가 탁 나와준다면 저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상승할 수 있는 명분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자 조금만 더 네,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뭐 조급할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보시면은 뭐 주가가 이때 좀 툭 떨어졌다가 결국에는 또 올라왔다 떨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결국엔 또 원점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이 자리까지 일자로 끄면 그냥 이제 횡보죠. 뭐 주가는 출렁출렁거리면서 막 흔들렸지만 결국에는 똑같은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었을 때는 그냥 주가가 수렴을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이유 때문에 이런 이평선들이 일자로 다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는 항상 이제 위로 뻗거나 아래로 내려가거나 거래량이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하는 그런 거래량이 터지면서 움직임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움직임이 이제 곧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도 계속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월봉은 오늘도 이제 양봉으로 좀 전환이 되었고 뭐 오랫동안 월봉도 횡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단식 상승이 좀 예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월봉도 한번 다음 달 뭐 좀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6월 달 정도에 한번 움직임이 있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 165만 주, 기관 투자자 2만 3천 주 매수했고요. 사실 이 외국인 투자자의 수급도 뭔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막 이 매수해야 돼서 뭔가 공격적으로 매수했다라기보다는 MSCI 편입에 대해서 편입이 아니고 리밸런싱에 대해서 뭔가 의무적인 그런 이제 매수였기 때문에 사실 뭔가 두산 에너빌리티의 건강한 매수량은 아니었다. 네, 그렇게 보여지고요. 우리가 막 기대할 만큼의 그런 이 매수는 아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제 이 매수세를 계속 이어가는지를 좀 주목을 해서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이 한꺼번에 매수 들어왔던 것에 대해서 지금 이제 뭐 목요일이라든지 금요일에 또 매도가 나오기 시작한다면 또 주가가 힘없이 눌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염두를 해두면서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그다음에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14만 주 매도했고요. 최근에는 뭐 큰 움직임 없습니다. 매도 거의 부합 수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보험도 뭐 조금씩 매도를 하고 있고 투시는 뭐 이제 며칠 매도했던 거 한 번에 또 매수를 했고요. 연기금 투자자도 매도를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하기보다는 조금 이제 눈치를 보면서 이제 매수 방향으로 조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5월 18일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크게 한번 매도를 하고 나서는 다시 한번 매수 방향으로 조금 무게를 잡는 것 같고요. 추후에 그 조금 더 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모펀드도 뭐 크게 변동 없이 진행되었고요.
네, 그래서 투자자는 오늘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좀 눈에 띄었지만 사실 MSCI 리밸런싱에 대한 그런 일회성의 움직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거기에 대해서 의미를 크게 둘 필요는 없겠다. 그래서 원래 하던 대로 천천히 그냥 접근을 하면서 계속 이제 기다리면 결국에는 시간은 우리 편이다. 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대해서 매일매일 좀 이제 괜찮은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그런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네, 끝까지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공매도 잔고 오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는 1050만 주, 1054만 주 정도 진행이 되었고요. 어제보다 조금 감소했습니다. 3만 주 정도 감소했고요. 최근에는 계속 비슷합니다. 공매도 잔고도 비슷하고, 1공매도 거래량이 오늘 이제 80만 주까지, 거래가 되면서 좀 많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기 동시효과에 거래됐거나 아니면은 어떤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 물량에 대해서 뭔가 공매도 상환이 진행이 되었던 건지 일단은 공매도 거래가 되게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고요. 요때 이제 공매도 잔고를 좀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공매도 잔고가 항상 외국인 투자자라든지 금융 투자 쪽에서 대량으로 좀 매수를 해야 될 때 이 공매도 잔고가 항상 활발하게 이용이 되었다라는 점에서 이번에도 그렇게 좀 이용이 되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 네. 이용이 되었다면 이제 공매도 잔고가 많이 줄었겠죠, 저 때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대차 잔고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대차 잔고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이제 체결이 조금 더 많아서 30만 주 정도, 네, 체결이 더 늘었습니다. 근데 2,800만 주 수준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며칠째 지금 2,800만 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공매도 잔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공매도든 대차 잔고든 크게 지금 변화가 없는 상황이고, 앞으로 이제 그 공매도 대차 잔고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항상 이용되었던 그 신주 상장이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이용이 될 수 있는데, 신주 상장에 대한 그 소식이 이제 또 나오긴 했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EWR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신주가 수백만 주가 상장될 수 있는 그 소식이 지금 나왔는데, 그건 좀 이따가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차 잔고는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투자자 수급 이제 외국인 추정은 163만 주, 외국인 당일은 이제 187만 주였는데 20만 주 정도 늘었죠. 그래서 180만 주 정도 들어오면서 이렇게 외국인 보유율이 9.97%입니다. 거의 이제 10% 가까이 외국인 투자자가 보유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요. 자, 이 보유를 유지를 하면서 계속 높여가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MSCI 리밸런싱에 의한 일회성인 그런 물량이기 때문에 그런 물량이 이제 계속 유지가 되는지, 잠깐 들어왔다가 이제 또 의무적으로 들어왔다가 이제 빠지는지, 네, 그런 것들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네, 차트 설명을 좀 드리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소식들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네, 요거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투자 유의 안내 이렇게 나왔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EWR에 대해서 투자 유의 안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주인수권 행사 기간 만료 및 상장 폐지 예고가 이제 오늘 진행이 되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1WR이 이전에 4월 달에 진행이 되어가지고 그때 이제 상장 폐지가 되고 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WR에 대해서도 상장 폐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다가 그냥 넘어갔다가 이제 돈을 날리시는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들은 한참 이제 언급도 많이 드렸고 상장 폐지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좀 안타깝긴 합니다. 네, 이번에도 확실히 좀 하셔야 되고요. 상장 폐지일은 7월 4일입니다. 그리고 매매 거래 정지 예정일은 6월 30일입니다. 그래서 거래 정지는 6월 31일부터지만 상장 폐지는 7월 4일에 진행되고요. 네, 그래서 뭔가 EWR에 대해서 7월 3일까지는 그죠? 무조건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7월 4일에는 상장 폐지가 되기 때문에 이 날짜를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고요. 매매 거래 정지가 6월 30일이기 때문에 내일부터 해서 거의 이제 한 달 동안은 또 EWR에 대해서 활발하게 거래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다 말씀을 드렸고
그럼 또 이제 이 신주 상장이 되기 때문에 또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1WR이라든지 유상증자 신주가 상장될 때처럼 또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EWR에 대해서는 신주가 상장될 수 있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이 EWR에 대한 신주 인수권은 아마 400 몇십만 주로 알고 있고 그게 이제 행사 비율에 의해서 최대 이제 600만 주 정도까지 신주가 상장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WR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유상증자는 수천만 주 상장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많은 양이었고요. 이번에 600만 주도 사실 적은 양은 아니지만 그래도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그 상장 가격이 높기도 하고, 크게 뭔가 영향을 줄 만큼 많은 수량은 아니다. 이전처럼 그렇게 많은 수량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EWR에 대해서 이제 또 이전처럼 1WR에 대한 그 거래 방식은 공매도를 이제 치고, 그죠? 공매도를 미리 쳐놓고 이제 1WR을 상환을 했을 때, 그죠? 1WR을 교환을 했을 때 공매도와 이제 그 신주를 교환하는 식으로 진행이 계속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공매도 잔고를 확인했을 때 이 1WR이 상장되는 그날에 대량으로 공매도 잔고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1000만 주 가까이가 또 감소를 했던 우리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EWR도 그렇게 좀 진행이 된다면 어느 정도 공매도가 사용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지금 이제 6월 1일부터 해서 이제 6월 달이 진행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EWR에 대해서 남은 양이 이제 상장이 대량으로 진행된다면 공매도가 아무래도 이용이 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수량이 뭐 사실 600만 주라 전부 다 공매도화 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어느 정도 일부분이 공매도화가 된다면 그래도 공매도가 수백만 주 정도는 또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전에 진행했던 절차가 어느 정도는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매도 잔고라든지 대차 잔고가 6월 중에 이제 다시 한번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아무래도 그게 진행된다면 6월 15일 정도에 이제 1차적으로 상장되는 물량이 공시가 될 거고 6월 30일에 대해서 그죠? 또 한번 공시가 될 거고요. 그죠? 그래서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행사된 물량은 6월 30일 정도에 상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6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7월 중순에 상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7월 중순까지는 신주 상장에 대한 이벤트가 또 진행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많지 않은 물량이기 때문에 크게 뭔가 우려할 상황은 아니고요. 여기에 대해서 언젠가는 겪었어야 할 그런 이벤트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는 유상증자, 그 다음에 1WR, 2WR을 모두 이제 마무리를 하는 셈이고요. 이 신주 상장에 대한 지긋지긋한 이제 신주 상장에 대해서 모두 마무리를 한 상황이라면 이제는 가치에 맞게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때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제 움직임을 계속해서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그동안 기다려온 게 있기 때문에 좀 더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올해 정도는 계속 들고 가도 충분히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당연히 내년도 저는 시장이 더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주 상장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또 전해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전해드릴 소식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최근에 두산 밥콕을 매각을 좀 했었는데요. 거기에 이어서 이제 두산 메카텍이라고 두산 에너빌리티 자회사를 또 하나를 또 이렇게 매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협상자의 대상자에 이제 범한산업이라고 범한산업 컨소시엄이 선정이 되었고요. 고압 압축기 업체라고 하죠. 범한산업은. 그래서 PEF와 컨소시엄을 꾸려서 매각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000억 안팎으로 이제 매각가가 좀 거론이 되고 있고 그 다음 순위에는 이제 웨일 인베스트라 아니면 NH 그렇게 컨소시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산 메카텍을 또 이제 매각을 한다면 1000억 정도의 가격에 또 매각을 하게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1000억 정도가 또 유동성 자금으로 확보가 되는 셈이죠.
자, 그래서 두산 bab콕 1600억 매각, 그 다음에 두산 메카텍 1000억 매각, 이런 식으로 이제 2600억 정도가, 또, 이렇게 유동성 자금으로 확보가 되는 상황이고, 거기에 이번에 사채 발행 800억 정도 해가지고, 총 이제 3400억 정도를, 좀 현금 흐름을 확보를 좀 한 셈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자체로 이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부채 상환에 대해서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을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재무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계속 늘어나지 않고 감소를 하고 있다. 그래서 계속 자회사를 매각한다라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좋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일단 이제 기존에 좀 어느 정도 이제 그런 기술을 확보해 둔 상황에서 그런 기계 관련해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어, 신사업을 이제 방향을 정했잖아요. 그죠? 원전이라든지 SMR이라든지 가스터빈이라든지 아니면 해상풍력이라든지 수소 쪽으로. 그래서 그 이외의 것들을 이제 기존 사업, 기계 산업들을 조금씩 이제 정리를 하는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두산 건설도 매각을 좀 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정리를 좀 하고 새로운 신사업에 이제 체질 변화를 해서 체질 개선을 해서 투자를 하겠다. 네, 그런 의도로 저는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사실 뭐 두산 밥콕, 두산 메카텍 이렇게 매각을 좀 했지만 새로 이제 두산 그룹에 다시 들어온 계열사들이 몇 개가 있죠. 그래서 이번에 두산 테스나도 새로 이제 이름이 변경되어서 상장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두산 쪽에 바이오 산업도 이제 의약품 용기죠. 네, 그 사업도 이제 진행을 좀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소 관련해서 두산 모빌리티, 네, 그런 것들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두산의 로봇 산업도 이제 산업용 협동 로봇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신사업들이 이제 그런 비중을 차지할 거기 때문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거기 때문에 지금 좀 잘 진행되지 않던 그런 사업들은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유동성 현금을 좀 확보를, 네,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는 뭐 괜찮은, 네,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자, 그럼 이제 기존 원전 사업이라든지 그런 신사업들이 잘 진행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소식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박일준 산업차관께서 이제 UAE와 원전 수소 등 이제 에너지 분야 협력에 대해서 확대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그래서 UAE 원자력공사와, 네, 원자력공사 사장과 이제 첫 면담을 했고, 바라카 3, 4호기 준공도 이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UAE 쪽에 4개의 원전을 수출을 했고요. 그 중에 2개는 완공을 했고, 나머지 2개도 지금 이제 거의 완공이 다 되어 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총 1400메가와트급 4기를 5600메가와트급을 공사를 진행했고요. 성공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지금 UAE 쪽에 전체 이제 전력 25%를 담당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저는 괜찮은 소식이고요. 앞으로도 추후에도 원전이라든지 그런 수소 관련해서 계속해서 에너지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UAE 쪽에서는 이미 우리나라에 대한 그런 원전 건설에 대해서는 기술력을 인정을 아무래도 상당히 이제 했을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다른 국가들도 성공적인 이제 UAE 프로젝트를 보면서 상당히 이제, 네,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대한 기술력을 인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중동 쪽이었죠. UAE가 중동 쪽에서 그런 산업이 잘 진행이 되었는데, 프로젝트가 잘 진행이 되었는데, 최근에 이제 사우디에서 또, 네, 원전에 요청이 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2조 원에 관한 그런 프로젝트가 지금 한국 쪽에 참여를 요청을 했고요. 자, 기사 내용을 보면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 측에 12조 원 규모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독 입찰이 아니고요. 우리나라 단독 입찰이 아니고 지금 이제 여러 국가들이 이제 참여하는 곳에 우리나라도 껴라. 네, 그렇게 이제 요청이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사우디 정부로부터 1.4기가와트 규모의 원전 2기 건설 의사를 타진하는 입찰 요청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래서 사우디가 입찰 요청서를 보낸 곳은 한국을 비롯해서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4개국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했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미국이 좀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미국이 제외된 이유가 중요한데요. 일단 1400메가와트급을 본다면 지금 이제 UAE 쪽이 아까 1400메가와트급이죠. 그게 이제 4개 총 5600메가와트급을 설치를 해주었고요. 그런 입장에서 이제 중동 쪽에서도 건설이 진행되었고 지금 사우디에서 1400메가와트급을 본다면 그 UAE 케이스가 거의 유사하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이제 유리한 그런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가 이제 걸리는 점은 그 사우디가 이제 이란에 핵 개발을 견제를 하겠다고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의 핵 사찰을 거부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를 이유로 한국에 사우디 원전 수주에 제동을 걸 수도 있다라고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미국의 원자력법 123조에 의하면 미국의 원자력 기술을 제공받은 나라는 우라늄 농축 등을 할 때 미국 정부와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한국 수출 모델인 APR 1400은 미국 원천 기술을 도입해서 개발한 거기 때문에 수출할 때 미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방문을 해서 우리나라와 미국의 공동 수출이라든지 그런 원전에 대한 원천 기술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협의를 진행하겠다 MOU 체결까지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그런 수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사우디 쪽에 그 이제 핵 개발, 그죠? 이란을 견제하기 위한 그런 핵 개발을 진행한다면 그런 것들이 이제 미국에서 제재를 걸 수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가 아니라면 지금 우리나라가 상당히 이제 유리한 입장을 가질 수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질 수 있을 프로젝트고요. 사우디 입장에서도 중국, 러시아보다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쪽이 이 ISMR이라고 그 스마트 SMR이죠. 그쪽도 이제 사우디와 오랫동안 공동 개발을 진행해왔고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가 같이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근에 이제 사우디 쪽에 큰 이제 주단조 공장 수주도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해수 담수화 플랜트도 크게 지금 진행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우디 정부 입장에서는 주단조 소재, 그죠? 주단조 소재 공장과 그다음에 SMR과 그다음에 그런 원전, 그다음에 수소, 그죠? 수소와 그다음에 해수 담수화 플랜트, 그죠? 해수 담수화 플랜트 이 네 가지를 모두 이제 필요로 합니다. 최근에 해수 담수화 플랜트 당연히 물이 없는 국가에서는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수적인 상황이고요. 그러면 해수 담수화 플랜트 1번은 이제 두산 에너비티가 진행합니다. 근데 그거를 해수 담수화 플랜트를 돌리기 위해서는 막대한 전력이 필요한데 그걸 이제 사막에서는 태양광이라든지 그런 풍력 에너지가 사실 크게 효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SMR이라든지 이런 원전이 필수적이고요. 그래서 그런 안전한 에너지원이 필수적이고 세 번째가 이제 그런 SMR이라든지 원전을 통해서 수소를 또 생산하는 그린 수소를 생산함으로써 또 이제 수소 경제가 순환이 되는 그 순환 구조가 진행이 됩니다. 나머지 이제 뭐 이런 대형 플랜트 혹은 뭐 그런 대형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런 많은 소재들이 들어갈 텐데 그런 것들을 주단조 소재 그 공장을 만들면서 크게 지으면서 자체적으로 그걸 이제 부품을 생산하는 그런 기술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우디 입장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와 엄청나게 교류를 많이 했고요. 정말 이제 한국 기업에 대한 기술력은 당연히 인정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가격 경쟁력 입장으로 보았을 때도 지금 한국이 프랑스 대비해서는 거의 뭐 3, 40%? 절반까지도 지금 가격이 저렴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유리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보시면은 UAE 바라카 원전 수출을 22조 원에 진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1400메가와트급 4기를 22조 원이라고 한다면 나누기 4를 해보십시오. 이거 하나당 5점 몇 조 원이에요. 근데 프랑스는 하나당 이제 10조죠. 10조가 들어갑니다. 건설 비용이. 그래서 우리나라가 진짜 말도 안 되게 이 원전 건설을 아주 값싸게 진행하는 거고요. 분명히 거기에 대한 건설 노하우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가격을 낮춘 노하우가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당연히 유리하다. 우리나라가 상당히 유리한 그런 프로젝트다. 근데 하나가 이제 미국 쪽에서 어떻게 나올지 좀 더 지켜봐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제 체코라든지 폴란드라든지 그다음에 이집트 원전은 뭐 최근에 이제 좀 러시아 쪽 때문에 좀 이제 뭐 백지화 얘기도 나오기도 하면서 좀 뭐 좋지 않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건 뭐 기다리도록 하고요. 근데 이제 사우디가 다시 한번 이렇게 구체적인 금액까지 원전에 대한 내용까지 나오면서 입찰 요청서가 나왔기 때문에 또 이제 그 계열의 대열에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SMR 관련해서는 루마니아, 뭐 미국, 뭐 폴란드, 영국 이런 쪽으로 여러 가지 국가들이 또 같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낄 수 있는 그 시장이 급속도로 지금 커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비해서 우리는 미리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주가는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EWR 상장도 조금 뭐 한 달 정도 걸릴 수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뭐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든 뭐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은 결론적으로 보았을 때는 시장에 대한 그런 크기가 방향이 계속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이 정도로 좀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고요. 네. 하루하루 계속해서 좋은 소식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계속 기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도 꾸준히 지금 이런 패턴 유지하면서 리뷰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뭐 흔들리지 말고 계속해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